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검진 항목 중에서 소변검사 결과지에 혈뇨 유무를 나타내고 있는데 혈뇨를 어떻게 진단하고 원인은 무엇이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혈뇨에 대한 정확한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소변권에서 적혈구가 적어도 2개 내지 3개 이상 관찰될 때를 우리는 의학적으로 혈뇨가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현미경 검사를 말씀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소변 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소변 검사는 일단은 육안적으로 봤을 때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검사를 해볼 수 있는데 요 시험 지본 검사가 굉장히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진을 내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현미경에서 적혈구가 보일 때만 가지고 우리가 혈뇨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크게 혈뇨는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 눈에 보이면서 현미경으로도 적혈구가 보이는 경우, 또 하나는 내 눈에는 정상처럼 보이는데 현미경에서만 적혈구가 보이는 경우를 각각 육안적 혈뇨, 현미경적 혈뇨라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미경 검사에서 적혈구가 확인이 돼야만이 혈뇨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내가 봤을 때 소변은 빨간데 혈뇨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적색뇨라고 표현을 하고 어떤 경우가 있냐. 첫 번째 경우가 일단은 소변이 빨가면서 요 시험지본 검사에서조차 정상인 경우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여러 가지 약이나 음식이나 음료수 이런 것들 때문에 소변이 빨갛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요 시험지본 검사에서도 음성이 보인다라는 거죠. 요 시험지본 검사는 철분이라는 물질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 시험지본 검사에서 양성인데 현미경 검사에서 정상인 경우가 있어요. 즉 철분을 띠는데 현미경에선 적혈구가 안 보이는 경우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오글로빈이 보이는 경우, 하나는 헤모글로빈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혈색소뇨가 보이는 경우는 수혈 부작용 때문에 적혈구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헤모글로빈이 들어있거든요. 헤모글로빈은 철분을 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시험지본 검사에서는 양성으로 보이지만 이미 적혈구가 다 터졌기 때문에 현미경에서는 적혈구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혈뇨라고 할 수 없고 적색뇨라고 표현한다. 어떤 경우가 있냐? 수혈 부작용, 자가면역성 용혈성 질환, 독사나 거미에 물렸을 때, 운동을 과도하게 했을 때, 이런 원인들이 있겠고, 미오글로빈뇨 같은 경우에서는 이 미오글로빈이라는 그 근육의 성분인데, 근육이 무리하게 운동하다 보면, 혹은 일산화탄소에 의해 노출되면 녹아내려요. 그러면 미오글로빈이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는데, 그 미오글로빈이 철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요 시험지본 검사에서는 양성으로 보이지만, 소변 검사를 이제 현미경으로 봤을 때는 적혈구가 하나도 없고 미오글로빈만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적색뇨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고, 실제로 현미경의 검사에서 적혈구가 보이는 경우, 이 경우는 혈뇨이지만 비뇨기계 이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바로 말씀드리면 생식기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 여성의 경우는 질출혈, 남성은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서도 출혈 때문에 적혈구가 현미경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콩팥이나 요도, 방광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원인들을 일단 먼저 체계적으로 감별을 하고, 진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사실 콩팥과 방광, 요도, 요로 이런 쪽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가 사실 제일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별하기 위해, 진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의사들은 먼저 생각을 하느냐. 일단은 사구체성인지 비사구체성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뒤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사구체성일 경우에서는, 나중에 그냥 방치해 둘 경우에서는 단백뇨까지 서서히 배출되고, 그로 인해서 콩팥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투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조기에 발견을 해줘서 면역 억제제와 같은 그런 적절한 치료만 들어간다면 예후가 좋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해두면 환자가
것들이 굉장히 나중에 투석까지 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진단 방법이 무엇이냐? 그냥 단순하게 영상검사나 뭐 그런 게 피검사로 되는 게 아니라 신장 조직 검사를 해야만이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발견된다면 빨리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해서 대학병원급에서 신장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신장 조직 검사는 굉장히 위험한 검사이고 나중에 입원을 하셔서 검사를 할 만큼 굉장히 신경 써서 해야 되는 뭐 여러 가지, 제가 실제로 대학병원에서 수련 받았을 때도 뭐 정말 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해야 되는, 신중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러면 일단 사구체성이고 비사구체성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구체가 무엇이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콩팥에서 이 여과를 담당한 혈액의 여과라는 것은 내 몸에 필요한 물질은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을 막고 나쁜 물질만 소변으로 배출되는 그런 역할을 말하는데, 이 여과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 단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백만 개, 수천만 개가 콩팥을 이루고 있는데, 이 사구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우리가 특징적으로 바로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검사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단 사구체성인지 비사구체성인지 어떻게 우리가 감별을 하냐, 그 방법은 바로 현미경에서 적혈구의 모양을 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상상을 해 볼게요. 이 사구체를 통해서 여과를 하는데 이 사구체가 막 짜글짜글 망가져요. 그러면 적혈구가 여기를 통과할 때마다 굉장히 망가진 그 사구체 때문에 손상을 입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적혈구가 원래는 이렇게 예쁘게 현미경에서 보여야 되는데, 이 손상된 사구체에서 부딪히면서 손상받은 짜글짜글하고 모양이 불규칙한 적혈구들이 다수 관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체라는 게 관찰되기도 하는데, 이 원주체는 단백뇨도 함께 사구체 손상에서는 배출이 되는데, 그 단백질 성분이 일부 이렇게 적혈구들을 달라붙게 만드는 성질이 있어서 적혈구 원주체가 관찰되기도 하는데, 이 적혈구 원주체가 소변에서 보인다, 그럴 경우에서는 사구체가 지금 손상받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별하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현미경적으로 적혈구 손상된 모습이 보인다거나 원주체가 보일 경우에서는 최종적으로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적혈구 모양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소견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 콩팥 기능, 즉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진다거나 단백뇨가 함께 관찰되는 경우는 강하게 사구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꼭 조직 검사가 필요하고 대학병원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고, 추가적으로 여기 여러 가지 그런 적응증이 있는데 아직 일치된 사구체 신장 조직 검사에 대한 적응증은 뚜렷하게 없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학회들마다 내놓은 가이드라인이 다르긴 하지만, 급격하게 여기 보시면 단백질의 어떤 단백뇨의 정량적 검사에서 단백뇨가 급격하게 늘어난다거나, 혹은 콩팥 기능, 사구체 여과율이나 그런 크레아틴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이 콩팥 조직 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번에는 비사구체성 혈뇨의 원인도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비사구체성 원인을 감별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콩팥이 문제가 되는 경우, 요로가 문제가 되는 경우, 방광이 문제가 되는 경우 등 너무나 다양한 원인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위치를 먼저 감별하게 되는데, 이 환자분의 어떤 증상이 상부 요로냐 하부 요로냐부터 먼저 생각을 합니다. 상부 요로는 콩팥이나 이 요로가 문제가 되는 경우고, 하부 요로는 방광이나 전립선, 요도 쪽이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사실 이 경우는 어떻게 뭐 저희가 뚜렷하게 나누기는 쉽지 않고 임상적 증상에 따라서 의사가 감별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신체 검사라든지 자세한 문진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상부 요로 쪽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CV 텐더니스라고 해서 갈비 쪽 그 뒤쪽을 이렇게 때려봐서 환자분의 이렇게 타진을 했을 때 통증을 유발한다면 콩팥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아니면 뭐 문진을 통해서 최근에 소변 보는 양상이 변했다거나
소변 볼 때 뭐 개운하지 않다거나 찌릿찌릿하다거나 뭐 자주 본다든지 이런 하부요로 증상 같은 것들을 문진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다는 거고, 이런 걸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영상 검사에서 사실 상부요로인지 하부요로인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라든지 신호조용술이라든지 방광 검사를 시행을 해볼 수 있겠고, 그 다음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게, 그러면 상부요로 하부요로 쪽에 생긴 문제가 감염이냐 혹은 결석이냐 아니면 암 때문에 어딘가 막혀서 생긴 그런 증상인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염일 경우, 감염이 의심된다. 그럴 경우는 뭐 열이 있다거나 뭐 통증이 유발된다. 그런 경우는 소변 검사, 소변에 균은 배양 검사를 해본다든지 여러 가지 소변 검사를 뭐 추가적으로 시행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요로 결석이 의심된다. 요로 쪽에 결석이 있다. 그러면 CT를 통해서 우리가 검사를 진행을 해볼 수도 있겠고, 암이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라면 사실 정말 중요한 부분은 환자의 연령과 흡연력, 그리고 어떤 현미경에서 보이는 적혈구의 개수가 적어도 25개 이상일 경우에서는 방광암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암에 대한 미병률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고위험군의 경우에 한해서는 적극적으로 CT 검사라든지 방광경 검사 같은 것들을 시행을 해본다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사실 혈뇨에 대한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혈뇨의 원인 중에서 파란색이 그나마 많은 원인인데 대부분은 사실 설명할 수 없는 원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요로 감염, 그 다음은 요로 결석, 암이나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도 많은 원인 중에 속하는데, 다만 암이나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에서는 남성에서 더 흔하고, 특히나 고령, 흡연력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문진을 통해서 알아본 다음에 고위험군에 속한 경우에 한해서만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추적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환자분의 혈뇨가 지속되는지 지속되지 않는지, 일시적이었던 건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혈뇨에 대한 자세한 치료 방향은 너무 전문적인 분야에서 이쯤에서 강의를 맞춰볼까 하고요. 그래서 혈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정의가 중요하고, 우리가 빨간색으로 소변이 보인다고 해서 다 혈뇨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혈뇨가 맞다 라고 했을 때는 정확하게 우리가 사고체성인지 비사고체성인지를 감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비사고체성이다 라고 한다면 현미경 검사에서 적혈구가 정상적인 동그란 모양이겠죠. 그런 경우라면 첫 번째로는 위치를 파악하고, 위치 파악은 신체 검사와 문진, 또한 그에 따른 영상 검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고, 그 다음 그 위치에 따른 증상이 암인지 감염인지 결석인지를 생각해 보자 라는 식으로 이번 강의를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